만렙 고수들의 특별한 투자 가이드 만렙박 주식 시작합니다. 최근 미국 증시,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흐름이 참 좋습니다. 반면 우리 증시 기대만큼 오르지 못했습니다. 투자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힘을 내서 시장 상황을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의 만렙 가이드 류태형 대표와 한동훈 대표 모시고 국내 증시 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국내 증시 상황부터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와 비교하면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나요? 네. 네, 어떻게 아쉽죠? 자,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솔직히 매매할 섹터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또는 이제 중국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뭐 보시면 중국 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미국, 일본은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럼 미국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어딘지를 먼저 보시고 네. 보신다라면 국내에도 비슷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보시게 되면 대부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섹터들이 대부분 AI와 연계되거나 뭐 반도체 또는 맞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재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중국 쪽은 여전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명 저평가주, 뭐 밸류업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서 재료가 노출이 된 상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그 매수세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또 다시 또 성장주, 뭐 반도체라든가 뭐 로봇 이런 하이테크 쪽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반도체 로봇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우리 시장이 지난해부터 가장 큰 문제가 우리는 그 자산의 1호가 뭐 대부분 다들 부동산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국내 부동산 문제가 지금 수면에 깔아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뭐 잠시 덮고 있는 문제이고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해외 부동산도 많이 투자했잖아요. 네. 국내로도 이 PF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 자체가 이렇게 자금들이 많이 얽혀 있죠. 국내 증시 자체도 이 부동산 문제가 안 풀리니까 우리 혈관이 막히면 뭐라고 합니까? 뭐 돌아가는 데가 돈맥. 없겠죠. 돈맥경화라고 그러죠. 돈맥경화. 근데 우리가 이제 돈이 막히니까 돈맥경화라고 그러죠. 돈맥경화. 우리 시장이 이 돈맥경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네. 근데 사실 한 달여 전에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사실 이 소스 이야기 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좀 살아나나 싶었거든요. 사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내 증시 쪽으로도 이렇게 AI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흐름들이 굉장히 상당히 살아나기 시작하는 점이었어요. 네. 근데 그 점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야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때 아니게 저 PBR 열풍이 좀 불었죠. 사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우리 같은 경우도 주주 환원율이라고 그러죠. 미국 같은 경우에 92%, 국내가 29% 정도 되잖아요. 너무 낮죠? 중국도 32%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낮으니까 사실은 주주 환원율이라든지 이런 거 올려야 되는 거고 네. 배당 정책, 그다음에 자산 소각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그렇게 주주 환원율을 올리는 건 당연합니다. 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때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학교 가야 될 때, 밥 먹어야 될 때, 공부해야 타이밍이 될 때 중요하죠. 설날에 나무하러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죠? 설날에 쉬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아쉬웠던 게 밸류업 프로그램도 또 정부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건데 네. 딱 정책을 잘 만들어가지고 어느 시점에 그거를 딱 확실하게 그냥 청산을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데 이게 한 달 전부터 계속 이제 그런 이야기 소스를 흘리다 보니까 돈이 AI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졸지에 그 흐름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른 쪽으로 흘러갔죠. 그쵸. 가뜩이나 피가 모자란데 돈은 그쪽으로 흘러가니까 아하. 더욱더 시장이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밸류업 프로그램 이야기 나오고 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장은 시베리아 불판이었습니다.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요? 실제 좋았던 게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의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있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쪽 관련주들이 막 주가들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26일 날 밸류업 프로그램 뚜껑 열었지 않습니까? 실망스럽다는 그런 평가가 많았어요.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속빈강성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뭐 이제는 앞으로 세미나를 거쳐가지고 좀 채우겠다고 하는데 다음에는 쏙 꽉 채운 강등이 나올지 두고 네. 봐야 될 일이고요. 시장에서 그래도 돈들이 그 각 섹터의 주도주 위주로만 많이 움직여요. 뭐 예를 들자면 반도체 같으면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2차전 쪽에는 엔캠
그다음에 뭐 바이오 쪽엔 최근에 또 호재를 터뜨리고 있는 알테오젠 알테오젠. 이런 식이죠. 우리가 투자의 방향을 잡을 때도 철저하게 좀 선택과 집중으로 좀 종목 중심으로 좀 더 주도주 중심으로 좀 과감하게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현명한 대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하나의 대장주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대장주가 가면 비슷한 종목들을 같이 가죠. 짝짓기를 해서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돈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일명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몇몇 기업들이 계속 올라가는 그쪽으로만 돈이 계속 몰려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고 뭐 괜히 바닥권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요즘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그 각 분야에서의 대장주만을 좀 높더라도 매매를 하시는 게 아.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잡아라. 그렇죠. 라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드리면 네. 최근에 가장 주목해야 될 뉴스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네. 사실 메모리 쪽에서는 삼성, 하이닉스 다음에 3위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점유율도 낮고 그리고 사실 HBM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꽉 쥐고 있잖아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합쳐서 90%인데 이 마이크론이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2죠. 이걸 전격적으로 지금 세계 최초로 양산한다고 발표했고 발표했죠. 거기에 공급처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네. 엔비디아에 대한 차세대 GPU죠. H200이 아마 투입이 될 거로 지금 보여지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HBM 관련 뉴스라든지 그다음에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동맹을 맺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과거의 동맹 흩어졌다가 다시 또 동맹을 민텔이죠. 네. 우리가 일명 민텔이라고 그러나요? 민텔. 윈텔 네, 이렇게 윈도우와 표현하죠. 인텔. 윈도우와 인텔의 어떤 교합. 근데 이렇게 시장이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투자 제안 하나 드린다 그러면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이에 모든 걸 수혜를 볼 수 있는 거 있죠. 어디예요? 방금 한동훈 대표도 이야기했듯이 뭐. HBM이라든지 CXA라든지 이런 관련 쪽에서 상당히 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 있죠. 네. 뭐 단적인 예를 들자면 HBM 같으면은 이걸 메모리를 쌓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쌓아 올려 가지고 이것을 뚫어 가지고 본딩을 해야 되고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 수직 적층 자체가 약간이라도 삐뚤어지면은 수율이 떨어져 버리죠. 불량이 네네네. 되죠. 이걸 유일하게 우리 그 개척 장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업이 있죠.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인텔 만약에 지금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3나노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미국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TSMC에서 물량 해소 못하면 네.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네. 지금 이 물량들이 아쉽게도 지금 인텔로 가는 갈 뻔. 지금 현재 네. 가고 있는 네네네네.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향후에 퀄컴도 인텔에게 뭐 파운드리를 뭐 맡길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걸 다 봤을 때 그러면 인텔이 좀 회복하고 했을 때 또 수익 보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차세대 반도체 핵심 네. 하이브리드 본딩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딩의 검사 장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에도 공급하고 하이브리드 본딩도 할 수 있는 뭐 인텍 플러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뭐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주도주격인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가는 애들만 가고 있다. 그래서 네. 반도체의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단 말이죠. 네. 비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엔비디아를요, 미국 시장에서 한 4개월 전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했거든요. 4개월 전에요? 네. 아, 네. 근데 그 후로 지금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쵸. 모습이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게 되면 뭐 AMAT라든가 뭐 램 리서치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지금도 끝이 없습니다.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거기서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국내에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도체 말고 혹시 주목할 섹터가 또 있을까요? 반도체 말고 이제 주목해야 될 섹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단 모든 전 산업 분야에서 네. 가장 우리가 그 주목해야 되고 다 모든 게 접목되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죠. 아, AI. 그러니까 이 AI가 접목되면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또 로봇 분야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도 뭐 그런 이야기 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그 미국의 그 로봇 관련해 가지고 이 스타트 업체들 쪽에다가 빅테크들의 자금들이 막 몰려가기 시작하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그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아마존이든 인텔이든 우리 국내에서 뭐 LG 이노텍이든 삼성이든 할 것 없이 막대한 자금들이 지금 그 펀딩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들어가고 거예요. 있죠.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앞으로 짧으면 2년, 뭐 길면 한 3, 4년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 아주 성과가 아주 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테슬라가 이번에 그 등장시킨 게 있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공개한 영상이 한 30초 정도 되던데 네. 그 영상에 보니까 이제 두 발로 이제 근데 그 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굉장히 아주 리드미컬한 그런 행동을 보여주던데 그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 만약에 테슬라의 주가가 향후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퀀텀 점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것은 전기차가 절대 아닐 겁니다. 자율주행차 아닐 거고 그것은 휴머노이드? 바로 로봇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테슬라의 미래는 로봇이 아닌가. 그리고 네. 이미 뭐 일론 머스크도 그런 말을 공고히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좀 등장하기 시작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이제 테슬라도 좀 관심 있게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다시 생각이 드네요. 봐야 한다. 예, 투자에 좀 약간 살짝 아이디어죠.